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전당대회 첫 지방 일정으로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았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이 어려울 때 대한민국을 여러 차례 지켜낸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원희룡 후보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찾아 지원을 요청했고,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장 선출대회에 나란히 참석해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각자 득표 전략에 따른 발빠른 행보에 나선 가운데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포위작전은 더 거세졌습니다.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남을 거절한 데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는 특검을 덜렁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다며 한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한 후보는 보수 정치가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동반 출마하는 이른바 러닝메이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은 선거운동 할 수가 없어요. 그 규정에 명백히 걸리는 게 러닝메이트제고, 러닝메이트제는 한마디로 줄 세우는 거다. 하지만 전당대회 선관위는 당원 당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 가능성이 커 어떤 방식으로 대표를 선출할지 핵심 과제입니다. 내일 중에 다 결론을 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전준희는 추대 방식의 경우 흥행에 실패할 수 있어 찬반 투표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BS 뉴스 윤총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특검 정면 돌파 주장을 당내에 적극 확산하고 나선 친한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최선의 공격 방법이고 최선의 방어 방법이다. 김재섭, 안철수 의원 등 비주류 측 중심 인사들도 합리적 제안이라며 지지를 표했습니다. 당당하게 쌍병 특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앞서서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반면 다른 당권 경쟁자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특검 정국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미숙하고 순진하다 직격했습니다. 순직 해병에 대한 특검법 공수처 수사 무관하게 바로 발의하겠다. 이것은 대통령과 의도적으로 각을 세우겠다. 제3자 특검 추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에는 핵무장론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북한의 핵에 대한 입장의 변화, 또 북러 조약으로 인한 이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핵무장을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하고, 원 전 장관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고, 윤 의원도 국제적 고립을 일으킬 뿐이다며 반대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도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핵 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과 함께 당권 주자들이 다양한 화두를 꺼내들면서 경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윤총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초선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주제를 선정한 만큼 한 목소리로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재명은 빨리 재판을 받고 신병이 되든 재판 결과가 되든 대한민국 사법정의에 바로 적용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거론한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놓고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특검법안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뒤 여당 자체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설득력 있는 대안,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고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주자들은 한 전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한동훈 특검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조사 높으면 그럼 특검 하시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거는 나이브한 생각이고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민당의 프레임에 빠져서 덥석 받아들여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연임을 고민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국민들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저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의 공정한 준비를 위한다는 명분인데 이 대표는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을 거면 사퇴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해 연임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OBS 뉴스 배였습니다. 이번엔 가장 유력한 주자라고 하죠. 가장 앞서 있는 후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온 발언들 보시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마 선언하면서 기자회견도 했던 발언들 중에서 당정 관계 수평적인 재정립하겠다. 해병대원 특검은 조건부 여러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 찬성하겠다.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그러니까 영부인에 대한 얘기인 거죠. 2조 심판론은 정권 심판론의 만해용이었다. 어쩔 수 없었던 전략 중에 하나였다. 지난 총선에 대한 얘기. 저희가 뽑은 자막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랑 확실히 갈라서기 아닌가 뭐 이렇게는 보이긴 합니다. 박창원 교수님. 네. 뭐 야당에서 볼 때는 조건부의 방점이 찍힙니다. 아유 저거 봐라 저거 특검 받는 거 아니잖아 사실 이렇게 보이지만 여권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은 특검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특검이라는 것에 굳이 강조점을 뒀어요. 뭐 어제 대부분의 평가들을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셌다 워딩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특검에다가 힘을 많이 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저는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그렇게 큰 호응이 없는 이 특검론을 굳이 들고 나온 것은 전대의 구도 자체를 안정론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변화론의 무게를 싣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윤 후보도 그렇고 비윤 후보들도 그렇고 대체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안정 속의 변화예요. 지금 여건이 위기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데 3년이나 남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고양이 목에 방울 달면 과연 방울 달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 속의 변화, 스탠스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큰 스탠스고 결국은 그 구심점은 한동훈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흘러가면은 전대에서 고사당하거든요. 포위당합니다. 앞서서 제가 아까 친윤 3분지계라 그랬고 장 소장님도 결국은 지금 이제 다른 후보들 나오게 된 게 결국은 한동훈 후보의 표를 이제 갉아먹기 위해서 이제 착출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구도가 흘러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조금씩 대세론이 무너집니다. 그럼 대세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대선으로 직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심을 안고 민심을 받아들이고 중도층을 갖다가 중도층 확장성을 가지는 그런 당으로 변화해야 된다. 그러려면 다른 건 몰라도 특검은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특검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어떤 민심, 물론 뭐 아다르고 어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전대 구도를 좀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특검에다가 힘을 줬다. 물론 야당이 얘기하고 국민이 얘기하는 특검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대 구도를 소위 어대한 한동훈 대세론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 일종의 그 소위 엑셀 장치가 바로 저는 최상병 특검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문제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 보수 평론을 하는 분들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피할 수 없는 달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최상병 특검법 이번 전당대회 가장 큰 쟁점을 떠올랐는데 당장 1대3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연대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세게 치고 나왔어요. 순진한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발의해서 그 법사위에 통과시킨 최상병 특검법은 반대한다. 하지만 우리가 최상병 특검이라는 이 부분 보수로서는 우리 젊은 군인이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국민의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발의를 하자. 그러니까 그건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을 대법원장이 뭐 임명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겠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이 한 명 임명하고 조국혁신당이 한 명 임명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을 뭐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 임명 안 하면 연장자가 그냥 되는 형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은 보수우파 층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은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유 그거 순진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유 우리 내부께서 싸우면은 서로 공멸한다. 그리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내부 전선 흐트리는 교란이다.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울 거는 같아요. 근데 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세 분도 무작정 최상병 특검을 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지금 다른 정황 증거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지난 청문회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 게이지가 좀 더 높아졌고, 대통령도 공수처 수사가 좀 미진하면 특검법 논의해보자 이런 식의 유연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민주당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처럼 좀 국민의힘이 먼저 주도해 나가는 그런 형식이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초창기에는 나머지 세 분 후보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공격할 건데 결국에는 그 세 분도 서로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2등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2등을 해야 나중에 내가 한번 대역전극을 한번 노려보겠다 그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TV 토론되고 합동연설을 하게 되면은 나경원, 원희룡 이 두 분들의 싸움도 좀 볼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당권 주자 출마 선언 입장을 밝혔는데요. 보고하시죠. 이 부분은 이제 박상원 교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위 관계자,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의 명령에 충실히 따를 것, 극단적 여소야대라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내용을 보면 이제 대통령실의 답변은 상당히 교과서적으로 어렵게 말은 했는데 세간은 이제 진짜 그럴까 의심할 것 같긴 한데. 네. 왜냐하면 지난 전대가 국민들 다 1년 전입니다. 불과 1년 전에 뭐 연판장 돌리고 뭐 뒤에서 뒷목 잡고 그래서 다른 후보들 다 떨어뜨리고 결국은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걸 국민들이 똑똑히 봤기 때문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 당원과 국민들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그럴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뭐 지금 이런 스탠스가 총선 대패 이후에 소위 친윤 후보를 밀어주는 분위기 이런 거를 노골적으로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봐요. 결국은 개입할 능력이 없는 거냐 아니면 개입할 의사가 없는 거냐 이건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만들 영향력은 없다 지금 대통령실이. 그런데 누구를 떨어뜨릴 의지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용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후보로 아마 내심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거고, 물론 원희룡 후보처럼 친윤을 자처하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를 밀어줄까 했는데 나경원 후보 측에서 뭐 손살에 쳤다 뭐 별 얘기 많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용산 스스로도 레임덕에서 데드덕으로 가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여권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후보가 당대표 되는 것보다야 그래도 좀 사이좋게 지내면서 할 말은 하지만 그래도 밀어줄 건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후보가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좀 그런 네. 점에서 겉으로는 개입을 안 하겠지만 내심 그리고 또 사실 당 내에서 친윤 지도부가 지금 비대위 지도부가 사실상 그동안에 이 한동훈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려고 고심을 했잖아요. 뭐 집단 지도체제도 검토했다가 20%냐 30%냐 국민 여론하는 것도 20%로 했을 때 그나마 다른 후보들이 좀 더 지지율 올라간다. 이런 계산 끝에 좀 한 거잖아요. 결국 그러고 본다면 표면적으로는 개입하지 않는 거지만 내심 용산에 좀 더 우호적인 당 지도부가 들어서길 바라고 있다. 그렇게 봐야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 오전에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국민들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저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당대표 사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관련 발언은 이제 장성철 소장께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손살에 쳤고 이거 내가 하게 되면 나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다 이런 판단하면서도 나오는 거다 이런 입장.
본인이 연임을 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력과 향후 대권 가도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연임을 하겠죠. 어쨌든 당대표직에 대한 욕심보다는 그냥 개별적인 의원으로 있는 것보다 민주당의 당대표직을 갖고 있는 것이 재판을 지금 4개 받고 있잖아요. 그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를 방어하는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의 참모라도 당대표직 연임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도 막을 수 있고 보다 더 확실하게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이재명의 진보 진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위에는 아부권, 아청꾼들이 많잖아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너무 착해요 이러고 있고 또한 지명직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착한 아버지가 민주당의 당대표가 돼야죠. 뭐 누가 당대표가 되겠습니까? 지난 공천 과정을 통해서 경쟁이 될 만한 그리고 상대 진영이 될 만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공천을 못 받거나 이번에 당선되지 못한 것 같아요. 구심점이 없어요. 그래서 뭐 다른 누구를 바지사장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그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과연 이것이 민주당이 그동안 쌓아왔던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쌓아왔던 민주라는 것과 맞는 것이냐, 왜 연임을 많은 분들이 숨죽이면서 반대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제대로 좀 그분들의 의견도 살펴보시라. 지금 당대표를 연임하는 것이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다음번 대선 가도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만 빼놓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면, 재판 리스크가 없었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당대표직을 연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지.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당대표를 연임한 거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는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네,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이 나쁘진 않은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사실은 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뭐 확실합니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겠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당선되는 건 가장 쉬운 일이다. 그렇게 봐요. 근데 다만 연임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법 리스크를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 사법 리스크가 본인이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약간 피해자 서사.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것도 정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바지사장을 내세울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 어떤 총선의 민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대통령실을 그리고 여당을 세게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도 장악하고, 만약에 특검 안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은 법사위를 장악해서 의회에다 국회 본회의에 올려서 상정도 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200표로 그것도 넘기고 이러려면 지금 민주당 내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다만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 또는 소위 주변의 아첨꾼들, 저는 그런 아첨꾼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변에 아첨하고 이런 사람들 당대표 소위 최고위원회에서 저는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그러고 본인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그런 리더십 역할 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면 국민들이 이해 못하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의 그런 민주당 내에서의 그런 소위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마치 띄우는 이제 그런 게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오히려 깎아먹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좀 자정 노력과 변화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 자리 사실 박상원 교수께서 좀 연임은 뭐 어쩔 수 없는 수순 같긴 한데 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조언은 또 떠오르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재명의 대항마, 어쨌든 전당대회 혼자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저희 방송 출연하시는데도 그 얘기 하시더라도 이인영 의원이 나올 수 있다. 네. 본인이 뭐 나오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가 지난주부터 쫙 돌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인영 의원은 출마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뭐 대중성, 인지도, 지지도가 있느냐. 또 이재명 뭐 당대표를 대항해서 과연 당대표가 됐을 때 민주당을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고
견인해 나갈 수가 있는가, 지도할 수가 있는가,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그냥 한번 띄워보기 식으로 분위기를 한번 보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저는 전재수 의원을 한번 주목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부산? 네. 예. 왜냐 이번에 낙동강 벨트 다 무너졌는데 부산에서 유일하게 홀로 생존했거든요. 3선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부산에서 3선을 했다면 내가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로 나는 많은 혜택과 선택을 받았다.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위해서 다른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 다른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용기 있게 외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출마를 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은 마이너스 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생각과 다른 목소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민주당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재수 의원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 의원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